네. 녹화가 잘 있어야 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칠판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촬영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자 칠판 사용해서 좀 세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야? 교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교과서 할 수 있어요? 152쪽. 이게 교과서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뇨? 살 수 있어. 아, 예,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예. 아, 구매? 네. 구입할 수 있죠. 구입해야겠다. 자, 132쪽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크게 해서. 뭐야? 섹시한 이거 다 들어가는데? 아, 뭐야 이거?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크다? 근데 뭐든지 큰 게 좋아요. 너무 크다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되지? 왜? 안 돼, 아파. 이 정도 하면 되나? 네, 여러분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우선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결론 넘기면 또 작아지죠. 바로 결론을 시작하네. 네, 바로 결론. 네. 이 상황의 조형이죠. 네, 수학 빌런은 결론부터. 자, 결론입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을 우선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점이 하나 있습니다. x1, y1이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울기를 바로 알 수는 없는 형태로 되어 있죠. 1차 방정식 형태로 직선의 식이 쓰여져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x의 개수의 제곱, a제곱이죠. y의 개수의 제곱, b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x1, y1을 이 식, 0 왼쪽에 있는 식 있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절대값을 씌운 식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떤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슨 소리냐?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아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얘도 거리가 될 수가 있고 이 점을 잡아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이해되죠? 이 경우에 어떠한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최단 거리죠. 최단 거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직선이 있다. 직선 바깥에 점이 있다. 어떻게 하죠? 수선에 발을 내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점과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무슨 거리? 최단 거리. 자, 특히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점은 0,0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x랑 y에 각각 0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분자에 뭐가 살아나나요? 절대값 c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은 외우셔야겠습니다.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 앞으로 돌아가서 유도하는 방식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거 잘 보일까? 모르겠다. 자, 좌표평면에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은 직선의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림이 나와 있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직선이 하나 고정되어 있어서 A랑 B값, C값이 다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 P의 좌표 X1, Y1도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로 결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 바깥에 점 P가 하나 있다라고 하죠.
최단 거리를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수선의 발을 생각합니다. 이 수선의 발도 어떻게 보면은 검은색 직선과 빨간색 선분을 연장한 직선의 교점이죠. 네. 교점에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H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여기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X to Y2로 표현했다. 이런 표현 방법도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무엇과 똑같다?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왜?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최단 거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와 B가 0이 아니어야 된대요. 뒤에 가서 A가 0일 때, B가 0일 때도 다를 겁니다. A, B가 0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얘가 필요하겠네요. 얘를 Y는으로 바꿀 수 있죠. Y는. 바꾸면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저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 라는 소리고요. 뒤에 마스크 검은색, 빨간색 직선이 수직이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A분의 B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B랑 A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다? 0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증명 과정은 무엇이냐? 실제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볼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하다가 안 찾게 되는데요. 자, 기울기 나와 있었으니까 검은색 직선 기울기, 그러면 빨간색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여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 두 점을 가지고 X 좌표의 차이, Y 좌표의 차이를 비율로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풀이의 좀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요. 자, X1, Y1이 주어져 있어요. X2, Y2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x2 빼기 x1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x1, x2를 각각 구해서 이 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꺼번에 구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증명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그림입니다. 빨간색 지금 성분이 있는데 점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것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 가로 길이가 뭐예요? x1 빼기 x2죠. 물론 이 경우에 x1이 x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림적으로 확인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p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리를 나타낼 땐 절대값을 씌워준다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로 길이를 구할 때 y좌표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덥네. 에어컨 안 나오나? 오늘은 안 풀어본다요. 왜안 틀어주는데? 여기 정말 추웠는데. 이것 때문에 더운가 봐 내가? 아무튼 각각을 구해도 좋지만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구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좀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식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얘를 각각을 한 덩어리의 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식이고요. 동그라미 2번식 얘도 식을 변형하는데 교과서 흐름상 이 식을 조작하는 것, 변형하는 것이 상당히 되게 자기적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저게 되게 자연스럽게 식을 바꾸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그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가 직선 L 위의 점이고 뭔 소리예요? 아니 H가 검은색 직선 위의 점이라면 그러면 대입하면 직선 L의 방정식에 x2, y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겠죠. 그 소리예요. 자, 올라가.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변형하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변형을 해볼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변형한 건 이 식이고 동그라미 2번 변형은 이 식인 건데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약간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 x2 빼기 x1을 합니다. 그러면 A에다가 x1을 곱한 것을 마이너스를 쓰니까 뒤에다 플러스를 해줘야 식이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B도 y2에서 y1을 뺀 것을 만들어놨죠. 얘를 뺐으니까 곱해서 어떻게 한다? 뒤에다가 더해줘야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4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떻게 했다? 너 한 덩어리 이 자체가 변수인 겁니다. 구하고 싶은 값. 또 변형한 식 너 한 덩어리 또 이 식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걔를 라지 x, 라지 y, 라지 x, 라지 y,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식이 두 개 있죠?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라지 x랑 라지 y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소리죠. 연립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 하나 각각 구할 필요 없고 하나씩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돼요? 거리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근데 너 한 덩어리 구했고 너 한 덩어리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이 정도 유도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론은 무엇이다? 동그라미 5번식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무슨 소리냐? A가 0이면 이 식 자체 A에다가 0 대입할 수 있죠. 그렇게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고요. B가 0이면 B 0 대입해. 그럼 또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냥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끝입니다. A가 0이든 0이 아니든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5번 동그라미 공식으로 모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래 거 원점일 때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고요. 지금 교과서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 두 개 나오죠. A가 0이면 어떤 직선? X축과 평행하는 직선. B가 0이면 어떤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같은 공식.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좌우 앞뒤를 보면서 자는 친구들 좀 끼워주시고요. 좀 때려서 끼워주시고 이어폰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문제 1번에 2번 보겠습니다. 원점과 원점 여기 0,0이잖아. 직선 사이에 무엇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선식은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있는 식인데 이 식을 변형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2x 빼기 y 빼기 4는 0. 그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x의 개수 2, y의 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빼기 4. 이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공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이렇게 씁시다. 자, 2의 제곱 더하기 빼기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어디에? 분 뭐에 들어가고 이 식 0 오른쪽 식에 무엇을 대입한다? 원점이니까 0,0을 대입하면 빼기 4가 살아남죠. 여기에 절대값. 이게 무엇이다?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래서 공식에 적용한 연습은 여러분들 부교재 이런 시중 참고서를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다 풀었나? 자, 문제 2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우선은 문제를 풀고 시간이 충분히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y는 3x, y는 3x 형태의 기울기가 3인 두 개의 직선입니다. 그럼 두 개의 직선을 그려요. 자, 질문.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거리라고 하면 될까요? 뭘 거리라고 해? 응? 아무 점이나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점 하나 잡아요.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성분 길이가 나오잖아요. 얘를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직선에서 고정된 점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한다?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로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0,4라고 잡죠. 0,4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0,4와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식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3제곱 9 마이너스 1제곱 1 루트 분의 0, 4를 어디? 여기다 대입한다. 그럼 빼기 5가 나오니까 절대값 씌우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정리하면 2분의 루트 10이 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0, 빼기 1을 생각할 수가 있죠. 0, 빼기 1과 앞에 나온 직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 네. 예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 상이라고 하는데, 자, 직선에 평행하대. 아, 평행하구나. 원점에서의 거리가 2래요. 아, 이구나.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평행. 원점 거리가 2래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여기서 풀이를 봤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잡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직선하고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y는 2분의 1x 플러스 뭐 절편 k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결국 이 식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직선식을 바로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것은 y 절편은 아니죠. 근데 y 절편하고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위아래로 올라가는 어떤 그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데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된다? 어떻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 세팅하면 된다? 뒤에
상수함 k를 더해준 것으로 세팅하면은 문제 풀이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왜? 이 식 자체를 변형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의 식으로 바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00 대입한 다음에 k 절대값. 이거 얼마래? 2라고 하잖아요.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두 개. 그래서 어떻게? 실제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여러분들 전자칠판 쓰면은 진도가 엄청 빨라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3. 자, 직선 방식 구하라. 표현하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똑같죠? 이거 방정식 세팅을 어떻게 한다? 표현한다라고 하면 앞에 x, y 똑같이 쓴 다음에 뒤에 c 붙여주면 된다. 네, 이렇게 세팅해서 c 값 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직선 표현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 넓히기는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변 하나를 고정해서 이 길을 구합니다.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걸어온 두로. 두 번째, 이 성분을 연장해요. 그럼 직선이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과의 무엇을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높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가로 길이 구하고 세로 길이 구해서 곱해주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세 점의 좌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네. 아, 지워졌나? 자, 해보죠. 이런 기능도 있던데. 왜요? 뭐라고? 자, 해보겠습니다. 얘는 메모장 같은 건데 식을 다 써볼게요. 그래도 약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자,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의 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C랑 C' 이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 직선 위에 무엇을 잡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잡을까요? 0, 빼기 b분의 c를 잡아볼게요. 0, 빼기 b분의 c를 대입하면 c 성립하니까요. 그럼 무엇을 구하자? 이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얘 나오고요. 분자가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c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앞에 ax 더하기 by, ax, by 형태가 똑같을 때 y절편 비스무리한 애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c 빼기 c' 절대값을 어떻게 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루트를 씌운 것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푼 문제 있죠? 걔도 평행했는데 C랑 C' 값만 달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도 알아두세요. 자, 얘를 가지고 뭘 해볼게요. 자, 다시 지워보자. 자,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엄청 오래 걸리네 하나씩 지우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 이렇게 지우니까. 자 다시 써볼게요. 뭐야 이거. 자 C 빼기 C 프라임 절대값을 어떻게 하자? 루트로 나눠주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로 나눠주자. 자 얘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얘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습니다. x1, y1이라고 하죠. 저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거예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알죠? 근데 어떠한 아이디어를 쓸 거냐? 이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냐?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이게 될 거고 플러스 C 프라임 될 텐데 x1, y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겠죠. C 프라임이 뭐예요?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데니까 C 프라임 뭐 나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나오죠. 그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구한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 Y절편 비스무리한 애를 빼서 구하면 된다. 여기에서 C를 빼. 그럼 뭐가 돼? 빼기 C가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요?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 나오고 그 아래 무엇이 나온가? 똑같이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식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 자, 이야기를 뭐야 다 지워졌어? 뭐야 어씨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네, 피와 살. 아이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자, 이 식을 얘라고 하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그릴게요. 세로선. 자, 질문. 교점이 생기죠? 좌표가 어떻게 돼요? 좌표 어떻게 구해?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이 점의 x좌표가 뭐야? x1이잖아. x1 대입해. 그럼 뭘 구하면 돼? y가 뭐가 나와요? 빼기 ax1 빼기 c를 b로 나오죠. 얘가 뭐야? 이 점이 뭐예요? y좌표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계산 다시 해볼까요? x1 대입하고 y는으로 식을 정해. 거기에 넘어가고 c 넘어가고 b를 나눠주겠죠. 이 점의 y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죠? y좌표를 구했으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너 y좌표 알고 너 y좌표 아니까 빼줘서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뭘 알 수 있어? 이 세로 길이를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세로 길이 뭐가 나와? 자, a x1 빼기 by1 여기 빼기죠? 빼기 c를 b로 나눈 것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지금 여기가 y1이 위에 있는데 y1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네. 색깔이 이래서. 자, 우리가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되죠. 직각이 되고요. 자, 여기에 점하고 여기에 점이 생기는데
기울기를 포함한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질문.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어떤 관계? 무슨 관계? 닮은 관계 있죠. 어떻게 닮음이야? 자, 동그라미 x라고 해봐요. 각도를.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x고 여기 동그라미죠. 각도 두 개가 똑같으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닮은 비를 사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요. 왜? 점과 직선의 거리. 어떻게? 수선의 발 내린 거. 우리가 ax 더하기 by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를 b로 만들면 되나? 나누면 되나?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로 길이 1짜리. 그럼 세로 길이는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부가 마이너스인가 봐요? 하나 플러스고? 그러면 피타고라스론에 따라서 이거 뭐가 돼요? 1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죠. 네, 얘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b면 어떻게 돼요? b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로 길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a랑 b가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절대값 이렇게. 이 경우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막 절대값을 붙여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에서의 비례식이 여기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죠. 약간 뉘어진 형태의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비례식. 비례식 사용하면 뭐 나와? 이거 중3 때 삼각비 할 때 다는 거죠? 자, 얘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절대값 대 물음표. 자, 어떻게 했어요? 빗변 길이와 동그라미를 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성분의 길이의 비율이 절대값 대 물음표죠?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빗변의 길이 대, 빗변의 길이가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대, 뭐 되는 거야? 동그라미 끼인 각 가지고 이 성분 길이. 얘는 뭐야? b였죠? 근데 b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값은 다 뭐예요? 다 플러스 값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물음표가 뭐가 나와? 물음표는 절대값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한 다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고, 절대값 b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가 날아가면서 무엇이 나온다? ax1, by1, c를 더하는 값에 절대값을 씌운 양이 나온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의 닮음을 가진 문제 풀었는데 이런 형태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매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한다? 기울기 하나 그리고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어떻게? 1, 2, 루트 5. 이런 직각삼각형을 당연하게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러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수업은 마무리했고,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식 알아야 되고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을 적용할 방정식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저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일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매우 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명 과정을 다 알면 좋은데 모르더라도 결론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복습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